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가장 먼저 8월 8일까지로 연장된 PPP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PPP를 많이 신청들 하시긴 하셨는데, 네. 사정이 있어서 그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6월 말까지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 PPP 프로그램 자체가 6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다행히 그것이 이제 그 상하원 다 동의를 해서 8월 8일까지 네.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PP 융자를 아직 신청을 못 하셨거나 또는 신청을 초기에 했다가 이거 도저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바로 반납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약간 후회하고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PPP 융자는 아시다시피 그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은행들이 신청을 더 이상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청자들이 너무 많은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융자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뭐냐면 그 융자에 가신 분들이 탕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걸 다 팔로우업 해야 되는 일량을 고려해서 이제 PPP 융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데 보통 이제 거래은행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거래은행을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거래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은행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그 은행 방문이 어려우시니까 네. 온라인으로 PPP 융자를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들 통해서 PPP 융자를 가능한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forgivable 론이기 때문에 탕감이 되는 론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거의 무상 지원에 가까운 그랜트에 가깝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8주가 아니라 24주기 때문에 거의 금년 말까지 페이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로 계획된 거, 하원에서 발의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1차가 연장이 된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8월 네, 8일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건도 확정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뉴스가 나가면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미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또 받을 수 없나? 네. 이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겠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난번에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을 리트라이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면 네. 지금도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클리어하게 500명이 넘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이 되는데 안 했다든지, 해봐야 나는 혜택이 안 될 것 같다든지 뭐 이래서 안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시도하시는 거 좋겠죠. 네. 네. 자, 이제 6월 30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그게 8월 8일로 연장이 됐잖아요. 네. 약간 이 시간을 저희가 좀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탕감 조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되게 지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탕감을 받는 게 네. 메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대출을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갚으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탕감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실 때 그 탕감 신청서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리뷰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준비될 게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은행에서 탕감 신청서 같은 것과 탕감 신청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그 고객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곳도 있고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SBA에서 공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가 페이롤 코스트로 60%, 그다음에 렌트 유틸리티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 수예요. 종업원 수를 처음에 탕감 조건은 어떻게 됐냐면 covered period라고 그러는데 탕감 기간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네. 탕감 기간 동안의 인플로이 수하고 전년도 인플로이 수하고 차이가 있게 되면 탕감 금액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굉장히 스트릭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3페이지만 죄송합니다. 3페이지만 이제 그 완성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 3805EG라는 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기입하시는 분들은도 뭐 5페이지 정도만 필아웃하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업원수 계산하는 과정이 아주 간단하게 돼서 탕감받기 용이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마감일에 닥쳐가지고 이제 신청 서류, 상담 서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미 한 달 정도가 훨씬 더 연장이 된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제공되지 않는 리스트라면 SBA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연기된 거는 이제 8주에서 탕감 기간이 24주니까 네, 네. 한 달이 아니라 거의 6개월까지가 연기되고 연말까지니까. 네, 아까 연기가 된 건 이제 신청하는 거 추가로 네, 네. 네,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많이 있지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져요. 세금 보고도 항상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페이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 그 비즈니스마다 입장이 많이 다르겠는데 나중에 그 거의 12월 달 가서 종업원 수가 거의 회복이 되면 다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때 가도 종업원을 다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탕감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잘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동영상에다가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그 어떻게 작성하는 걸 다 올려놨는데 거기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종업원들이 다 돌아와서 종업원들 급여로 내가 받은 PPP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안 돌아오는 종업원이 많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아주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SBA에서 탕감, 삭감하는 것 중에서 네. 종업원에게 출근하십시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종업원이 출근을 안 했다는 근거자를 만들어 놓으면 탕감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뭐 그저께 그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제 간단하게 폼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ABC CPAs 그래서 지금 뭐그 며칠부터 아무개 며칠부터 이렇게 출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단한 그 레터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출근하겠다 yes 출근 안 하겠다 no 라고만 표시해서 그냥 yes no만 표시해가지고 사인해서 보내기만 받게 편지를 쓰라 그러면 안 쓸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두시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20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일을 하고 있고 10명에게 보냈는데 뭐 사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난 위험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또는 지금 몸이 아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직원들이 거기다 노하고서 그 사인해가지고 온 서류만 받아두면 10명을 다 받았다 그러면 20명 변함이 없잖아요. 그 서류까지 합해서 이럴 경우에는 100% 다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리스폰스가 즉각 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리스폰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SB에서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우리 회계사들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네거티브 레터 같은 게 있어요. 네거티브 레터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응답하면 출근하는 거로 하고 응답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출근을 못하는 거로 이해하겠다라고 네. 두 번째 레터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서류를 잘 챙겨 두시면 그것만큼 받아두는 만큼 탕감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큐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직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그걸 리턴으로 다 못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레터라도 보내서 챙겨두는 그런 요령을 좀 이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융자 탕감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탕감 신청서가 2가지의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3805라는 폼이 있고 3805 easy. 네. 그다음에 3805 EZ라는 폼이 네,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 생각하면 옛날에 1040, 1040A, 1040 네, 네. EZ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보통 아주 간단한 폼을 EZ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써요. 네. 네, 그래서 3805 EZ는 3페이지 아주 간단하게 정말 기입해서 탕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폼이 3805 EG 폼이고 아까 굉장히 그 적은 수의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네, 거기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이제 그 뭐 페이롤이 변화가 없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변화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EG 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정말 간단히 기본적인 인포메이션하고 론을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론 탕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데다 서명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그걸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이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탕감 신청 절차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폼을 SBS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기다리지 마시고 좀 한번 둘러보셔서 챙겨야 될 건 미리미리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었던 것이 SB론 중에서 그 EIDL 융자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10,000까지 무상 지원을 해줬었는데 뭐 혜택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아직도 가능합니까? 네, 그 EIDL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EIDL Advance라는 말을 써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00까지는 그냥 신청만 하면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 지급을 해줬어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 있으면 $1,000, 5명 있으면 $5,000, 10명 이상이면 $10,000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금이 고갈돼가지고 끊어졌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오픈되면서 어그리컬처럴 비즈니스만 오픈했었는데 다시 또 오픈해서 레귤러 비즈니스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놓쳤던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EIDL 어드밴스 $10,000까지 받은 것은 탕감받은 거죠. 네. 그래서 PPP도 받으시고 이것도 받으신 분들은 요 금액을 빼야 돼요. 탕감 금액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네네. 네. 그것을 꼭 빼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IDL 론이 이제 최고 $150,000까지 지급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 $200,000까지 네. 융자해준다 그랬었는데, 자금의 문제로 그게 $150,000로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융자가 됐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150,000까지 융자된 것은 갚아야 되는 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는 무상 지원입니다. 그렇죠. 네, 종업원 한 사람당 $1,000씩 $10,000는 무상 지원이고 $150,000로 상한선이 책정된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하도 복잡해서 정말 이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도 이 정보 챙기기 굉장히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가 바로 본인의 그 재산과 직결이 되고 소득과 직결이 되니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때때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네.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게 맞느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그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각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이제는 잘 이해만 하시면 그 혜택 보실 건 보시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탕감해야 되는 절차에 따라서 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잘 챙겨서 그 차질이 없도록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그 PPP 융자나 EIDL을 받을 때요 사업체마다 규모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오운하시면서 종업원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혼자서 이제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신청 서류에 네. 1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건지 직원 수를 0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네.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질문 안 하셨으면 제가 잊어먹고 말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그 론을 신청할 때 EIDL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제로로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있으면 한 명으로 쳐서 $1,000씩 이렇게 다 지급하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PPP 융자 탕감 받는 거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그런 페이롤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페이롤 그러면 종업원 급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혼자 운영하고 종업원 없이 내가 혼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지 그냥 뭐 솔 프로프라이어십 하면서 부부가 일을 하고 이런 네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요. 또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법인은 급여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급여를 못 가져가고 그냥 나오는 넷인컴은 자기네가 가져가서 세금 보고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럴 때 국세청에서 또 SB에서 준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오케이 페이롤이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종업원 급여 신고를 안 했어도 좋다. 대신 당신들이 세금 보고한 그 넷인컴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스케줄 C라고 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1099 보고하신 분들도 그런 걸 이용하는데 네. 그 자영업에서 총 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서 넷인컴이 얼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 넷인컴을 마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급여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넷인컴이 12만 달러라고 하면 한 달에 $10,000씩 버는 거로 계산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탕감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실업수당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실업수당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신청을 하는 건데 그 금액의 산정 방법이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1099 받으시거나 또는 그냥 주인이 직접 일하고 종업원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넷인컴으로 소득이라고 가져가시는 것이 말하자면 급여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보고의 기준하고 지금 얘기하는 요 기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급여라고 생각하셔서 클레임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잘 그 Profit and Loss Statement, Income Statement, 그 소득과 비용을 정리한 이 스테이먼을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 중에서 이제 뭐 부부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굉장히 혼동하셨던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좀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업주가 이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그 전 직원한테 하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대답은 이제 노가 돌아오겠죠.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업주가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하시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이 그 비즈니스에는 일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새로운 잡을 주실 수는 있죠. 그거 가서 일을 하시고 급료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거를 꼭 그 악용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전에는 고객을 다이닝해서 식당 안에서 다 그 손님을 접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다이닝이 어벨러블 할 때를 대비해서 실내에 뭐 이것저것 뭐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한다 이런 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포지션을 바꿔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감당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겠습니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캐셔를 하던 분을 갑자기 박스 날리는 걸 시킨다 그러면 이게 체력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네. 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자, 카톡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IDL 어드밴스를 3월 30일 날 지원을 하신 분인데 네.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으셨대요. 이런 네.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우선 첫째 EIDL을 신청했을 때 컨퍼메이션 넘버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컨퍼메이션 넘버 받았을 때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으시면 SBA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찾으셔가지고 그 전화로 연락을 해서 컨퍼메이션 넘버를 주면 그 스테러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스팸 메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SBS 이메일로 답변이 가는데 네. 그것을 그분이 미처 챙기질 못하셔가지고 미스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EIDL 어드밴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네. 빠졌으면 스팸 메일 체크업 그래도 안 왔다? 그럼 혹시 본인이 이메일을 엔터했을 때 잘못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답을 SBA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혹시 신청하고 미동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PPP가 8월 8일까지 연장이 됐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보를 드렸는데 셀프 컨트랙터도 이 PPP 연장된 거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도 다 해당이 되니까 그 서류를 준비하셔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거기서 만약에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근처에 가까운 뭐 크레딧 유니언이라든지 이런 랜더들을 찾아서 하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온라인 통해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1차 PPP에 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연방 하원에서 2차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2차 PPP 지원금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차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익스텐션 된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 네. PPP를 이미 받으셨는데 벌써 일찍 받으신 분들은 4월 달에 다 받으셨거든요. 네. 그럼 벌써 5월, 6월 말이면 지금 다 썼어요. 소진하셨죠.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레스토랑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다이닝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 지원책으로 이제 상정이 된 것인데요. 이것 역시 그 2차 스티뮬러스 책, 네, 그 네.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책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실업수당 이거 같이 묶어서 진행되고 있는 2차 지원금 패키지에 같이 묻어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원에서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 휴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20일 날 돌아와서 그 이후에 디스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미 PPP를 받으신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들 이런 분들께서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종업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PPP는 2차 경기 부양책에 포함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1차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분들은 우리가 우리말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부를 씹어도 뭐 가시를 씹는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로 지금 뭐가 잘 안 풀리시는 입장에 이거에 관한 한은 그 왜 그러냐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에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넣으신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은행 정보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신 분들은 Get My Payment이라는 곳에 인포메이션을 넣도록 웹사이트 다 만들어 놨고 또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를 나는 안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보가 없어서 난 그 정보를 지금이라도 넣어서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Non-Filer라는 또 페이지를 통해서 다 입력을 해서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행 정보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돈이 안 들어와. 자,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해서 그 은행에 돈을 보내려고 해도 이게 인밸리드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찾을 길은 국세청 그 일일이 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급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냐면 수표로 발송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수표가 도착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국세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표로도 발송되지만 US 데비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달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네. 그걸 또 이제 또 다 보냈어. 그런데도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떠냐? 첫째는 은행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가 이 본인이 제공한 정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표나 데비카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딜리버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경우. 네. 예, 뭐 주소가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체국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세청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만약에 본인이 급하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달에 3,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전화하기가 수월해졌고요. 그래서 전화로 먼저 알아보시고 그런데 금년 말까지도 못 받았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0년 텍스 리턴을 빨리 하셔서 환불을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자격이 확실하게 되고 내 자녀가 자격이 확실히 되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1차 지원금은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 맨 마지막에 받는 방법은 2020년 인컴 텍스 리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내년에 텍스 보고를 할 때 그걸 다시 리펀 받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뭐 그때 가서라도 이제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고 렌트도 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필요한 그 돈이 많을 텐데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못 받은 것만의 이슈가 아니라 네. 2차 지원금이 나올 게 지금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예, 지금 계속 그 뭐 뭐 의회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그다음에 그저 백악관 행정부에서도 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국세청에 전화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보시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Get My Payment이나 Non-Filer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EDD 관련한 질문이 좀 있어서 네. 잠깐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DD를 5월에서 6월 초까지 받으신 애청자예요. 근데 4월 한 달은 못 받으셨고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자녀가 이메일로 연락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4월 달 EDD를 못 받는 건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는 6월 둘째 주부터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래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받아야 되는 그 PUA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 발표된 그 Department of Labor, 그 노동국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또 그 스테이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정부에서 그거를 케어할 정도의 인력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 팔로우를 해주면 이제 챙겨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메일이든 전화든 연락해서 스테러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힘들 경우는 좀 기다리신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선 급한 거를 처리하고 주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 소급하는 것을 나중에 계산해서 새로 추가로 지급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따로 또 오픈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어차피 지금 뭐 주정부에서도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규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주정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주정부에서 미스야 하더라도 본인이 잘 메모해두고 필요한 다큐멘트 잘 해놨다가 주정부에 서신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런 자료도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런 이제 기회가 오픈이 됐을 때 그것을 챙겨서 나중에라도 챙겨서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일단은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포기 안 하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격은 있다. 예. 주정부에서 안 주는 것은 내가 연락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주정부에서 전화를 안 받고 이메일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지금 바쁘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잊어먹지 말고 챙겨야 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네. 네. 뭐 유튜브 댓글인데요. 뭐 사실 중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저희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EDD 받으시는 분인데 지금 240달러 플러스 600불 받고 계신답니다. 네. 근데 이 600달러 내년에 텍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소득입니다. 과세 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은 우리가 급여 받는 것처럼 급여를 받는 것처럼 그 페이첵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가 나중에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업이 돼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세금에 큰 부담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그 1년에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넘을 경우에 그게 제가 기억해 24,800불인가 이렇게 되는데 부부 공동일 경우에 네. 그 금액이 넘으실 경우는 그때부터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는 금액만큼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인 세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를 내년 4월 15일까지 할 때 그때 정산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의 확정이 된 2차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1,200달러씩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이제 금액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 있는 사람 누구도 몰라요. 정확한 금액은. 네. 다만 우리가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가늠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1차와 똑같이 줄 수도 있어요. 네. 1차와 똑같이. 근데 원래 처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거 발표할 때 2번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예, 처음에. 그랬다가 슬그머니 하나를 꼬리를 내렸는데 그때 기자들이 쫓아가서 낸시 펠로시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2차는 없냐? 그러니까 2차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똑같이 나갈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세컨 그 지원금은 더 클 수 있다. 네. 크다. larger이라서 larger. 아주 후하게 주겠다 그랬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200는 픽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양 가정을 17세 미만 자녀로 그 규정을 했었잖아요. 아니 1차 때는 그것 때문에 질문이 진짜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18살 된 고등학생도 있고 16살인데 이제 막 학비나고 일단은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의 1차 때는 $500 지급했는데 네. 이것을 똑같이 $1,200 또는 $1,000로 이렇게 조정해서 지급하는 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더 큰 볼륨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네. 갑자기 이제 닥친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아, 이게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게 이코노미 임팩이 좀 더 크겠구나. 그래서 이거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겠는데 그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렌트를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고, 네. 몰개지 대신 내주는 방법이 있고, 뭐 페이롤 크레딧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국민들한테 깊숙이 파고들어서 지급해주고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코노미 임팩트 페이먼트거든요. 각 가정별로 그냥 배달해 주는 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무게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네.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시기는 지금 이제 7월 20일 날 상원이 복귀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여름 휴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콜렉트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엄중한 시기니까. 그러면 이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이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아마 이분들이 이제 디스커스 하고 해서 7월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그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패스가 되는데 패스도 상원하고 하원이 다 패스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런 안들이 지금 하원에서 워낙 큰 3 트릴리언이 패스가 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결정나는 것은 죄송합니다. 상원에서 결정나는 것은 뭐 하원에서 거의 패스된다고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통과되게 되면 8월 초에 통과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국세청에서 1차처럼 그렇게 막 좀 헤매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시스템이 다 셋업이 됐으니까. 그러면 늦어도 한 2주 내에는 펀딩이 된다고 보면 8월 중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늦어도 9월 초에는 받으시겠나요? 늦어도 8월 말. 네, 8월 네. 말. 거기다가 지금처럼 또 1차도 아직 못 받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상적으로 1차를 제대로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특히 뭐 소셜 시큐리티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SSI,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차 때 그대로 1200불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아마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고 비영리법인 그리고 자영업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에게 그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오픈돼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최저 $5,000에서 $15,000까지 크네요. 네, 지급하는 건데 그 신청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 질문하는 수는 한 29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간단한 것들이에요. 본인 그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 비즈니스에 대한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라겠고 이것은 LA Regional COVID-19 Recovery Fund라는 데서 지급해 주는 건데 웹사이트는 www.lacovidfund.org
그랜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 지원은 아직 접수를 안 받고 있어요. 7월 13일부터 접수받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에 $1,000, 최고 한 가정당 $2,000를 지급하는 그 무상 역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인터넷으로 접수받으니까 인터넷은 그 hcidla.lacity.org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7월 13일부터 오픈한다고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 유튜브로 올라왔는데 혹시 그러면 렌트비 무상부조의 경우에 집 코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그것은 지금 자세한 것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지원한다라는 그 공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7월 13일 신청서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경기부양청이 업데이트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빨리빨리 나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좀 받아서 경제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유튜브 댓글로 부부 공동 명의로 종업원 2명을 두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대요. 네. 매상이 줄어서 PUA를 남편 이름으로 스케줄 C를 보고 신청했는데 2019년 4분기 모두 0으로 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네, 그건 왜 그러냐면 0이라는 것은 UI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게 있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레디셔널하게 주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수당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왜 자영업자들하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신청했냐면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PUA, CARES Act에 가지고 지급해주는 PUA, 네. 주당 $600 지급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0으로 온 거는 일반적으로 UI가 받을 것이 없다는 거고 0으로 온다고 해서 PUA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PUA는 7월 25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7월 5일부터 해서 7월 말까지 모두 마감이 돼요.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요. 네. 네. 자, 대표님 아까 7월 13일 날 렌트비 무상부조 사이트가 열린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예, 계세요. 그 웹사이트는 죄송합니다. hcidla.lacity.org hcidla.lacity.org 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기다리셨다가 이쪽으로 접속. 그리고 $5,000에서 $15,000까지의 네. 웹사이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ww.covidfund.org/grant 글로 하시면 그 웹사이트이 바로 뜹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15일에 이제 2019 세금 보고가 이제 끝납니다. 네, 마감이죠. 마감이 되는데요. 혹시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세금 보고를 안 한 상황이시래요. 네, 이번 7월 15일까지 지금 하실 그런 계획에 계신데 그렇다면 이 아들 첫 번째 스티뮬러스 책 소급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득을 2019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국세청에서 바로 알아서 1차 지원금을 보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 소득세 신고하시면서 크레딧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죠. 네. 네. 놓치지 말고 이것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더 혼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안병치 아닌 USA 유튜브 채널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시면 뭐 제 생각에 한 120개 비디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네네. 3월 말부터 해가지고 3개월 사이에 거기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PPP 탕감 신청서도 그냥 라인 바이 라인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정보를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 웹사이트 주소도 그 저희 그 채널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그 포스트로 제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 라이브 데스크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한 알찬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를 보시던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하시던 좀 도움을 받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최근 업데이트된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